이번 주 유통업계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 업체들의 쿠팡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올리브영은 CJ그룹 승계 작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계열사로서 지금 가장 민감해야 하는 공정 이슈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쿠팡이 유통시장 갑질 이슈의 판을 흔드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선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쿠팡이 문제 삼은 게 뭔가요? 네, 쿠팡에서는 이 CJ 올리브영이 중소 납품 업체들한테 이제 쿠팡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화장품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기 어려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데요. 올리브영이 중소 납품 업체들한테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 등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 인기 제품은 쿠팡에 납품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등 거래를 방해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쿠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타이밍이 절묘한데요. 올리브영은 비슷한 이슈로 다음 달 공정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쿠팡이 CJ의 심장을 공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리브영은 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쿠팡이 열거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협력사한테 이제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게 올리브영 입장입니다. 이제 막 신고가 접수됐으니 앞으로 공정위에서 양측에 상반되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갑질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쿠팡이 자신들의 경쟁사로 올리브영을 지목하면서 올리브영이 공정위와 싸우고 있는 또 다른 갑질 문제의 핵심 쟁점에 쿠팡이 끼어든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해 갑질이 있었다 치더라도 시장 획정, 즉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거대한 유통업체가 중소업체에 갑질을 했다면 과징금 규모가 최대 5억 원 수준인데요. 갑질을 한 기업이 규모만 단지 큰 게 아니라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라면 과징금이 매출액의 6%까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래도 독과점 기업한테는 더 많은 과징금이 부여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영은 지금 갑질 문제로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걸로 보이고요. 앞서 국내 헬스앤뷰티, H&B 시장 후발주자인 GS 리테일의 랄라블라와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는 계속 적자만 쌓다가 사업을 접었는데요. 올리브영은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등과 손잡지 않도록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를 방해했다고 보면 과징금은 최대 7천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네, 이 H&B 오프라인 시장으로만 한정하면 일찍이 국내 시장을 선점한 그리고 또 후발주자까지 다 물리친 올리브영은 압도적인 강자가 맞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이미 산정했고요.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등 이 뷰티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보게 되면 올리브영 점유율은 1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리브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사업자 쿠팡의 신고가 오히려 올리브영을 도와줬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공정위는 이번 쿠팡의 신고건하고 이제 이전 갑질 사안을 병합하진 않을 예정인데요. 다만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사이도 좋지 않은 CJ를 왜 도왔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쿠팡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를 통해 화장품 유통 1위 CJ의 갑질 문제를 부각했다는 효과는 얻었고요. 나아가 쿠팡을 겨냥한 다양한 갑질 분쟁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 했던 걸로도 보입니다. 쿠팡 또한 CJ와 비슷한 문제로 제재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쿠팡과 그 CJ 관계를 놓고 보면 전선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물류와 식품에 이어서 이제 화장품 시장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을 마련하는 등 뷰티 시장 공략을 강화해 왔고요. 올리브영은 지난 2018년 상품을 3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로 꾸준히 온라인 시장 파이를 키워왔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온라인 뷰티 시장에서 부딪히게 된 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앞서 쿠팡은 CJ제일제당과는 햇반 납품가를 두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더 이전부터는 CJ 대한통운과 물류 시장에서 치열한 파이 다툼을 해왔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이슈로 쿠팡과 CJ그룹 간 전면전으로 번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